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어제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244주년이죠. 그러니까 1776년 독립선언이 있었으니까 244주년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보존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이 문장은 그 뒤에 건국이 되는 다른 나라의 민주국가 헌법에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세계 보편적인 가치가 된 거죠. 예컨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가 이 독립선언서의 핵심과 거의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이승만 대통령을 매개로 해가지고 미국의 독립정신이 한국의 건국정신이 되고 이게 헌법 제10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법조문 중에서 헌법조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헌법의 영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244주년을 맞은 미국 독립기념일이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는 미국이 두 개로 쪼개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다코타에 있는 러시모어 산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러시모어는 산 이름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위산인데 이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에 햇볕이 잘 비치는 방향으로 거기 깎아가지고 거기 내 대통령의 얼굴을 그렸는데 대통령 얼굴이 높이가 18m니까 한 5층 건물 높이 되죠.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에이브러함 링컨,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를 새겨 넣었습니다. 1920년대에 한 20년대 이후 한 20년 동안 조각을 한 겁니다. 조지 워싱턴은 건국의 아버지고 토마스 제퍼슨은 그 나라를 확대시킨 사람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시절에 나폴레옹 1세,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아나 근방의 불란서 땅을 삽니다. 아주 값싸게 샀어요. 그래서 이 영토가 한 거의 막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에이브러함 링컨은 통일 대통령입니다. 남북전쟁으로 일단 분단이 됐죠. 한 4년 동안. 그러다가 전쟁에 이겨서 통일 대통령이고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도 루스벨트는 한국과는 좀 악연이 있지만은 이분은 내셔널 파크를 만든 사람이고요. 굉장히 용맹한 자연보호 그리고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미국의 제국주의, 미국의 팽창 그러나 또 한편 미국 사람들의 기질을 용맹하고 순백한 기질을 보여주는 이 네 사람의 얼굴을 새긴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그 연설 내용이 미국을 좌우로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미국 대통령 입에서 레프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좌익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독립기념일 연설은 국민을 통합하는 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상당히 분열주의적인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흑인 인권 시위가 번지는데 이게 지나치게 나가서 근데 토마스 제퍼슨이 과거에 노예들을 데리고 농장을 경영했다든지 우드로우 윌슨,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참 아꼈던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 프린스턴 대학 총장 출신이죠. 이분이 뭐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시어도 루즈벨트도 그렇다든지 해가지고 동상 철거 운동까지 하고 있는, 그리고 남부지방에서 옛날에 남군을 대표했던 유명한 장군들, 로버트 리 같은 장군들 동상을 철거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역사를 파괴하는 그런 지나친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우파, 그리고 미국의 백인층, 그리고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울분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울분을 대변하는 연설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인종주의적인 연설이다. 쉽게 말하면은 백인 우월주의를 담아가지고 백인들을 결속시켜서 이번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분열주의적 연설이다 해가지고 CNN 같은, 뉴욕타임스 같은, 워싱턴 포스트 같은 언론으로부터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아마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녹화된 연설을 공개했는데, 이 연설에서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아주 높게 평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100% 옳은 것은 아니었다. 고칠 거는 고쳐가야 한다. 이런 약간 수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국민 통합을 호소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연설과 이 바이든의 연설이 아주 한 사람은 분열주의적으로 보고 한 사람은 통합적으로 보고 했는데,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트럼프는 미국의 건국 역사를 신성한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 바이든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훌륭했지만은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 않았다든지 백인 우월주의였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도 비판적 지지, 요렇게 흐름이 딱 달라졌습니다. 요게 다 트럼프든 바이든 이번 11월 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11월 선거에서 지금 여론조사는 대충 5대4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5, 그 다음에 트럼프 4. 이거 전국 여론조사가 그렇고, 가장 중요한 한 대여섯 개 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이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뭐 미시건, 오하이오 주 이런 데서의 여론조사도 트럼프가 지는 것으로 나와서 현재 구도는 트럼프 필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강점이던 경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실업률이 10%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트럼프의 개인의 문제, 거짓말하고 상서로운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제협력이 전혀 안 되고 있고, 한편 독재자에게는 휘둘리고, 김정은, 푸틴, 시진핑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화당의 주류 세력이 상당히 트럼프에 대해서 끄림칙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는 하나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흑인 시위, 또는 흑인 지지 시위, 흑인 인권 시위죠. 시위가 백인들에게 경계심을 주고 불안감을 주는 걸 역이용해가지고
표를 얻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연히 트럼프는 국민 통합적인 모습의 정치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처럼 한 편을, 자기 편을 드는 파당적 지도자가 돼 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졌어요. 두 개로. 그리고 어제 트럼프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뭐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 모인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편 이게 두 개로 미국이 분열된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분열이 됐습니다. 링컨이 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 분열된 집은 설 수가 없다,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 미국 내부가 이렇게 분열되니까 국제적으로 미국의 위상이, 미국의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주는 악영향이 지대합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 예를 들으라고 하면은 저는 홍콩 사태를 들겠습니다. 홍콩에 중국이 보안법을 발효시켜서 이제 반중국 시위를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홍콩은 반환할 때, 영국이 반환할 때 중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홍콩이 한 100여 년 동안 발전시켰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일국양제다. 중국 본토는 사회주의 독재, 그리고 홍콩은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990년대 반환 이후에 슬금슬금 독재의 그림자가 홍콩을 덮쳤고, 작년에 끈질긴 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미국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틈을 타가지고 일찍이 코로나 사태를 유발했다가 극복한 시진핑이 홍콩을 사실상 소나기에 넣고 말았습니다. 홍콩을 잃었습니다. 트럼프는 홍콩을 잃었습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결에서 트럼프가 진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 자신이 홍콩에 대한 별 애정이 없다는 것을 이 존 볼턴이 쓴 회고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에 더욱더 실망스럽습니다. 이 존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홍콩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니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홍콩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말자. 홍콩 사태와 또 연결이 되는 19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 작년이 30주년인데 30주년에 성명서 내자고 하니까 시진핑을 자극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냥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트럼프는 어제 연설에서 미국 건국 이념을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미국의 건국 이념과 안 맞는 거예요. 미국 건국 이념은 미국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즐기자는 게 아니고 미국이 세계의 등불이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그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는 한국전처럼 미군 연인은 180만 명을 보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한국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5만 4천 명을 죽게 만들고 10만 명 이상을 부상당하게 하는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었던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미국은 그런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만 잘 살자는 겁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러는데, 그건 가만 들여다보면 미국만 잘 살고 미국만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다른 나라 지켜주는데, 일본, 한국 같은 부자 나라 지켜주는데 우리 돈 쓸 필요 없다. 나토 국가도 자기들은 돈 안 쓰면서 미국 보고 지켜달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된다.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동맹국이 미국 편이 아닌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결 구도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인데, 중국은 돈의 힘으로 자기 편을 막 만들어 가는데 트럼프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식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쓰다가 보니까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생각이 강한 데다가 나토에서도 한때 철수시키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볼턴 같은 사람이 말려가지고 그 최악은 막았는데 이처럼 대전략이 없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은 다 대전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루즈벨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트루만 대통령, 아이젠하워, 그리고 닉슨, 케네디, 레이건 대통령, 부시 다 대전략이 있었어요. 그 대전략의 핵심은 선과 악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세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중심 세력은 중국이죠. 그리고 러시아죠. 북한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들 독재자와는 만나면은 아주 솔직하게 대화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요. 김정은은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합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푸틴도 마찬가지고 에르도안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는 독재자들하고는 친하고 독재자들에게 약해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 특히 메르켈, 마크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싸우려고 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는 트루만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고귀한 미국의 사명, 그리고 아까 토마스 제퍼슨의 그 연설에서 나오는, 선언문에서 나오는 고귀한 가치에 대한 확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상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돈을 아낄 거냐, 동맹과 돈을 그냥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주한미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꾸만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손해보는 장사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미국의 장군들이 트럼프를 교육시키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주한미군 한미동맹은 그동안 미국이 만든 안보 동맹 중에서 최고다.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제3차 대전을 막는다. 주한미군은 미국 본토를 지키는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주한미군은 7초 만에 그 미사일을 탐지하지만은 주한미군이 없다고 하면은 10여 분 뒤에 알래스카에서 탐지하게 된다. 결정적 대응 시간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트럼프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주둔비 분담 건물 10억 달러에서 연 50억 달러로 옮기라고 이야기하면은 군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국이 그 이외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한국편에 들어서 설명을 해도 트럼프는 그게 자기 선거 고향이라고 자꾸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돈이 든다. 해가지고 그것은 결국 중단시켜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나토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중국과 대결할 때 어째 미국 혼자서 합니까?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나토도 있고 한미일 동맹도 있고 호주와의 동맹도 있고 하는데 이 동맹관계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 그 뿌리에는 미국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 인권, 법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통상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고 오로지 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선될 거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라를 이끌다가 보니까 결국 미국이 두동강이 나버리고 또 동맹과의 관계도 균열이 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의 중국에 밀리고 있다. 그 예가 바로 홍콩의 독재화를 중국의 홍콩 독재 장치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별무효과,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뭐 제재를 한다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여기서 졌다. 그 다음 목표는 어디냐? 대만 아니면 한국이겠죠.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가지고 한국을 흔들고, 대만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니까 대만 흔들고 그 다음에 한국 흔들고. 그러나 일본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은 손을 댈 수가 없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이게 무기 만드는 대로 전환이 되면은 중국을 능가하는 핵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핵폭탄을 맞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핵무기 만들지 말고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가자 해서 미일 동맹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도 트럼프는 다른 사람은 아주 업신여기는데 아베 수상하고는 마치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베가 얼마나 대미 외교를 잘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만이 지금 손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번 재선에서 실패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면은 정말 한미동맹이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바이든이 최선은 아니지만은 바이든은 그래도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바이든은 동맹을 중시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이 신사입니다. 그러나 나이 때문에 좀 기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벌써 한국의 문재인 세력은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불리하다. 트럼프가 있을 때 김정은과 잘 의논을 해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 마지막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 문재인 정부는 국민 편이 아닙니다. 김정은 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각자 도생할 거냐?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젖먹던 힘까지 다 뽑아가지고 우리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